자기관리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꼽았는지 저희가 순차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추성훈 격투기 선수죠. 안진용 기자님. 이분 이 몸을 공개했는데 이게 뭐 정말 20대 청년 못지않아요. 네, 이분은요 수식어가 많아요. 이종격투기 선수, 그리고 방송인, 네. 또 하나 유명한 사랑이 아빠 등등 많은데 올해 46인데 최근에 SNS 통해서 본인의 성장 과정 사진을 공개했는데 예. 2살 때 사진부터 30살, 40살, 40대 중반까지 사진을 보는데 네. 그냥 봐도 아시겠지만은요 예.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와. 그대로죠. 그래서 본인도 나는 아직도 성장합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월을 붙들고 싶다라고요. 네. 세월을 붙들고 싶으면 저 정도의 근육과 힘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30살 때보다는 40살 때 찍은 근육 그 프로필 사진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네요. 근육이 아주 심혈이 선명하죠. 심했는데도. 네. 장희찬 평론가님, 일본에서도 이분 유명한 스포츠 스타죠? 네, 뭐 제일교포 출신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적으로 여러 대회에 출전했다가 일본 네. 국적으로 바꾸게 되면서 기화를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획득을 했고 또 종합 격투기 선수로 활동하면서 주로 이 강력한 악역 역할을 종합 격투기 무대에서 많이 도맡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강인한 매력도 일본 최고의 모델이라고 알려진 야노 시오 씨와 또 결혼을 하면서도 많은 네. 화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유지하려면 부단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추성훈 씨가 파이터로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힘드는 운동도 가끔씩 이거는 매일 솔직히 못합니다. 매일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해도 2번 이런 식으로 하면 힘도 생기고 정신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안진용 기자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상남자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부모님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참 이것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2001년에 귀화를 했죠. 그때 예. 아키야마 요시히로라는 일본 이름을 얻게 되는데 네. 아버지가 물려주신 성, 그 추를 지키지 못했던 거에 대한 본인의 회한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딸의 이름은요. 한글 이름으로 사랑, 추사랑이라고 예.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 자체가 부모님을 향한 본인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전하면서 네.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에 떨어져서 네네. 그 국가대표만이 출전할 수 있는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셈인데 손정임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아주 그 격한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다정다감하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았던 계기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육아 예능에서 추사랑, 사랑이랑 같이 나오면서 딸바보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고요. 뭐 사랑이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아빠가 사랑이를 볼 때마다 눈에 하트가 그려지거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야노시오 씨랑 결혼을 했는데 예. 보통 카메라 있으면 더 다정한 척하고 막 이렇게 좀 연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추성훈 씨는 오히려 카메라가 꺼지면 아내한테 그렇게 그 무뚝뚝했다가 꺼지면 바로 스윗해진다라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굉장히 스윗하고 배려감 넘치는 남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게 최수종 씨 비슷한 분인가 보네요. 그러면. 그쪽인가 최수종 봐요. 씨가 아주 뭐 카메라가 꺼지든 안 꺼지든 굉장히 그 가정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갖고 뭐 대한민국 남편의 공공의 적이다 이런 얘기도 공적이에요. 듣고 있던데 말이죠. 장희찬 평론가님, 종합격투기 선수로 이제 은퇴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분? 아마도 이제 화려한 은퇴를 조금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성훈 씨가 직접 밝혔는데요. 예. 이제 부록 40이 넘어가면서 동체 시력이 떨어져서 예. 지금 이 링 위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맞아요. 어려워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체력 같은 경우도 20, 30대에는 한 달만 열심히 하면 훈련할 수 있을, 경기를 뛸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올라왔는데 네. 40대가 되니 3, 4개월은 해야 체력이 올라가더라면서 아. 격투기 현역 선수로 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마지막 무대를 좀 멋있게 장식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계속해서 이 격투기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 1, 2년 이내에 멋진 경기와 함께 은퇴식을 가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격투기 선수들 지금 동공 시력이 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격투기 동체 시력이라고 동체 시력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주먹이 날라오는 거, 움직이는 네. 그 물체를 파악하는 예. 그래야지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나이 먹으면 그게 더뎌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사실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맞습니다. 격투기 선수들. 네. 근데 순발력은 아무리 근육이 커고 그러면- 하더라도 말단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 살아 움직여야 가능하다고 해서 46살이면 진짜 이제 어쩌면 예. 격투기 선수로서는 뭐 우리가 흔히 환갑을 지났다고 하는데 그렇죠. 은퇴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추성훈 씨 못지않게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분은요 가수 겸 프로듀서인데요. 박진영 씨입니다. 안진영 기자님, 박진영 씨가 지금 몇 살이죠? 박진영 씨가 이제 50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1년생.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 한국 나라로 치면 이미 50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네. 있고요. 이분의 근데 생활 패턴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어떠냐면요. 일단 아침 7시에 기상을 해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요. 8시에는 아침 식사를 먹는데 예. 메뉴도 정해져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요구르트, 견과류. 네. 8시 반부터는 두 딸과 놀고 9시부터 운동을 하고 11시부터 노래 연습을 하는데 이 중요한 건 이걸요. 27년째 매일 생활 습관을 지키고 있는데 8시 반부터 두 딸과 노는 게 30분밖에 안 된다는 건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 박진영 씨가 특히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게 너무 아쉬워서요. 옷 네. 고르는 시간을 줄이려고 일부러 그 계절에 맞는 두 벌의 옷만 두고서는 번갈아 입고 고무줄 바지를 입죠. 왜냐면 옷 입으면서 자크를 채우고 벨트하는 시간조차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도 전부 다 체크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 더욱 놀라운 거는요. 박진영 씨가 남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놀랍다고 할 정도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 정말 그래요? 놀랄 노자입니다. 아니 이분 그래서 박진영 로봇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뷔했을 때 이분이 94년인가 데뷔를 한 것 같은데요. 그때와 지금과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김복준 저는 의원님. 무섭네요. 27년 동안 똑같은 스케줄을 똑같이 지켜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섭기까지 하는데요. 예. 하여튼 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와 춤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그 의지를 보이는 건데 참 무섭기도 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 더 들었어요. 저 몸 관리 잘해가지고 60세 됐을 때 최고의 춤 퍼포먼스를 한번 펼치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이런 추세라면 뭐 충분히 70 가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은 이 박진영 씨 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엔터테이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데뷔 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평가가. 이 박진영 씨가 데뷔했을 당시만 해도 연예인들에게 요구되는 미적 기준이 좀 천편일률적이었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박진영 씨는 스타일도 독특하고 이른바 튀는 외모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박진영 씨가 이 SM, 지금의 3대 기획사 중 한 곳으로 꼽히죠. 예. 이 오디션을 봤을 때 일화를 소개했는데 자작곡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는데 그 유명한 이수만 회장이 한숨을 푹 쉬고 고민을 하더니 예. 결국 안 되겠다면서 탈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박진영 씨를 붙잡고 예. 이 노래 곡만 팔면 안 되겠냐고 해서 박진영 씨가 곡을 안 팔았다고 하는데 그 곡이 바로 박진영 씨의 데뷔곡이자 히트곡인 날 떠나지 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마음에 들고 곡도 마음에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로는 좀 튀었던 외모 때문에 SM 오디션에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 외모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저 비닐 바지 맞아요. 있잖아요. 그 다 속옷이 비치는 거. 비치는 예. 비닐 바지. 이거는 정말 당시로서도 엽기였죠. 이건 포스트 모던을 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박진영 씨를 지금의 박진영 씨를 있게 한 날 떠나지 마 함께 추억 속에 빠져 보시죠. 맞아. 사랑이 떠나는 널 다시 내게 돌려줄 걸 난 알아 날 떠나지 마 가는 널 볼 수가 없어 널 떠나지 마난 뒷모습만 보며 서 있어 그런데 그때는 자기의 외모가 이렇게 콤플렉스였겠지만 지금은 링컨이 그랬던가요? 40살 넘어서 자기 얼굴에는 맞아요. 자기 인생이 담기기 때문에 책임지라고 했다고?
박진영 씨는 지금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수만 회장이 박진영 씨를 그 SM에서 못 키운 게 한이 될 정도로 지금은 뭐 시가총액만 JYP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뭐 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이자 네. 또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박진영의 모습, 10년 뒤에 박진영의 모습은 또 다르지 않을까,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박진영 씨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이 연예기획사 JYP의 특징이 식비에 엄청난 돈을 쓴다는 네, 것이다. 그렇죠. 우리 직원들에게 인스턴트 안 준다라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나는 천재가 아니어서 조금만 게을러도 바로 노래를 못하고 바로 춤을 추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좀 가슴속에 조금 뭔가 맺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